이러한 결합 조직들은 건강증진학의 과학적 또는 학문적 근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건강증진학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 기술, 즉 건강증진 융합 기술들을 융합하였고, 이렇게 융합된 건강증진 기술을 통해서 건강증진 서비스를 도모하고 건강과 행복을 이렇게 증진하는 여러가지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결합 조직에서 텐세그리티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텐세그리티와 결합 조직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하나의 구조물로서 연속 손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사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속 손상에 이렇게 결합 조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생체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안에도 다양하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연속 손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텐세그리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학에서 주로 나오는 얘기가 되겠는데, 동쪽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존재, 즉 이것은 이제 우리 인체해부 생리학에서는 항상성의 개념하고도 이제 매치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골격계에 대한 것입니다. 골격계, 뼈, 즉 두개골, 경추 7개, 흉추 12개가 있고요. 그리고 요추는 이제 5개, 청골, 선추 5개, 미추, 꼬리뼈 5개가 끝에 가서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리죠. 대퇴골, 슬개골, 요거 경골, 비골,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발이 되겠죠. 지골, 족근골, 족근골, 종족골, 종골,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두개골 머리가 되겠고, 여기는 상지, 요 팔은 상지, 몸통, 여기 골반대,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하지가 되겠죠. 이 하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골격은 206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근육계입니다. 자, 이 근육도 이제 이 머리 부분에 있는 안면근들, 뭐 축두근, 전두근, 알면근, 혓골근 등 이렇게 안면에 근육이 있고, 또 이제 전면과 후면에도 어깨 쪽에 있는 삼각근, 자, 이 쇄골에서 이두근구로 들어가는 대흉근, 또 흉골에서 들어가는 이두근구로 가는 대흉근, 쇄골도, 그리고 흉골도, 그 다음에 소흉근, 그리고 전거근, 여기 또 우회왕근도 있습니다. 전거근, 복직근, 늑강근, 외북사근, 서해인대, 그리고 장골근, 대요근, 요거 2개 합쳐서 장요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박근, 내측장근, 비복근, 가자미근, 슬화근, 정경골근, 뭐 이렇게 600개 이상의 그 근육이 인체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숭쇄요돌근, 승모근도 상승모근, 중부승모근, 하부승모근,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대원근, 그리고 상완이두근, 광배근, 척추기륵근 등 이제 수많은 근육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근육은 하나하나 뜯어서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전문 교육과정 1급 과정에서 이 근육에 대해서 하나하나 뜯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학에 대한 공부는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계입니다. 이 순환계는 기본 물질인
혈액이 있죠. 기능은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고 신체 조절 기능을 하고 그리고 감염 및 출혈을 방지하죠. 왜냐면 여기에는 또 백혈구가 같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구성은 혈장과 고형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고형 성분은 혈구세포, 즉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있고, 그리고 혈구세포는 줄기세포에서 온 적골수에서 생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앞에서 드렸죠.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고 이산화탄소 운반하고, 그 다음에 적혈구 조절인자는 신장에서 분비가 되고, 혈소판은 응고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피가 나왔을 때 멈추도록 응고시키는 기능. 그리고 백혈구는 과립구가 있고 무과립구가 있습니다. 과립구는 호중구가 55에서 60%, 호염기구가 0에서 1%, 호상구가 1에서 3%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림프구는 25에서 38% 정도가 이제 림프구가 있고, 단핵구, 이 단핵구는 식균 작용 잡아먹는 거죠. 포식 작용. 이것이 3 내지 8%인데 이게 혈액 속에 있을 때는 단핵구지만 세포로 들어갔을 때는 대식세포가 돼서 식균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호중구도 과립구도 이것도 이제 식균 작용이 되겠고요. 이런 것도. 그래서 백혈구가 존재하고요. 자, 순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기의 제일 핵심은 심장이겠죠. 심장에서 펌핑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 혈류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혈류가 진행이 되는 것은 우선 큰 그림으로 보면, 자, 여기가 폐가 있고 상지, 하지 이렇게 있으면 심장에서 자, 펌핑을 해서 나가면 이렇게 상지로 가고 또 이렇게 해서 하지로 가고, 이제 복대동맥도 있겠죠. 이래서 이제 모세 림프관에서 다시 이제 세포로 갔다가 이제 모세관으로 들어와 가지고 다시 이것들은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돌아오고, 심장으로 돌아온 곳은 다시 폐동맥으로 가서 폐로 가고, 폐에서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산소 받아들여서 피가 다시 맑아지죠. 정맥은 피가 탁하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신선한 피로 만들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심장에서 또 다시 몸으로 순환시키는 펌프 작용을 해주죠. 하지에서 또 다시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순환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이렇게 정맥, 모세혈관에서 정맥으로 들어와 가지고 다시 폐로 들어오는 것이 90%고, 10%는 이 모세 림프관을 통해서 모세관을 통과해 가지고 림프관을 통과하면서 림프절을 통과하고, 그리고 다시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그 순환이 바로 그 순환계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도 있고 이렇게 림프순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이제 정리한 것이고요. 심장 자극 경로, 심장에서 펌핑, 여기서 펌프질을 해야 될 때 이제 근육이 수축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자극을 가해주게 되는데, 그 정기적인 자극을 가해주는 순서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 이것도 이제 전문적으로 순환계에 대해서 공부할 때 공부하고, 여기서는 대략 이제 흐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박출량 분당 5리터를 이제 혈액을 박출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스탈링 법칙은 심박출량과 정맥 귀환량이 동일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것이 90% 대 10%입니다. 혈액으로 가는 것이, 정맥으로 통해서 하는 것이 90%, 림프 쪽으로 돌아서 들어오는 것이 10%라고 하는 거죠. 자, 림프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림프계. 림프가 하는 일은 뭘까요? 일단 여기서 하는 일들은 이제 구성은 물, 전해질, 대사물, 그리고 단백질이 포함된 그 액체인데, 이것이 하는 일은 감염, 방어 작용이겠죠. 그리고 조직 공간에서 혈액으로 조직액이 이동되고, 소화기에서 지방 및 지용성 비타민도 흡수하고, 림프절은 흉터는 그 림프구들이 생성돼 가지고